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미분방정식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공업수학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고 있는 그 내용 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미분방정식도 상미분방정식과 편미분방정식 등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분방정식이 무엇인지 그 용어에 대해서 뜻을 알아보고, 그리고 미분방정식을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분방정식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1변수 함수, 2변수 함수라는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고 그 함수와 관련해서 미분방정식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변수 함수라는 게 있었죠. 1변수 함수라는 것은 y는 fx라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y= fx라고 두고, 이때 y라는 변수를 종속변수, 그리고 x라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부르죠. 독립변수 x에다가 아무 값이나 대입을 하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물론 정의역이라는 것에 의해서 정의역에 속하는 x의 값을 대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 x에다가 정의역의 아무 값이나 대입을 하더라도 y는 x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해서 독립변수, 종속변수로 표현을 하는데, 1변수 함수를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y= fx입니다. 근데 y= fx 외에 우리가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해서 y와 x 사이의 관계식을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x와 y를 각각 새로운 변수 t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를 t에 대한 어떤 함수, y도 역시 t에 대한 어떤 함수라고 해서 t 값이 독립변수가 되고, 그 독립변수에 대해서 xy가 종속변수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혹은 x와 y 두 개의 종속변수에 대해서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 그러니까 1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독립변수 하나, 종속변수 하나인 경우도 있고, 독립변수 하나에 종속변수 두 개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매개변수를 t 말고 다른 매개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t와 s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고 하면 x도 ts로, y도 ts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이 될 때 종속변수도 역시 두 개가 되는 형태로 1변수 함수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개념으로 2변수 함수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2변수 함수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z는 f의 x, y라고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공간상에, 3차원 공간상에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이것이 x, y가 모두 독립변수고, 독립변수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z가 종속변수가 될 겁니다. 이것도 역시 1변수 함수와 마찬가지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x라는 변수를 t라는 변수에 대해서 y와 z도 역시 t에 대해서 각각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변수 함수는 독립변수 두 개의 종속변수가 하나였는데,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하니까 독립변수는 t 하나로 줄어들고 종속변수는 x, y, z 세 개로 늘어났죠. 자, 근데 역시 1변수에서처럼 x라는 변수를 매개변수를 두 개 혹은 세 개 더 이상 확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를 해서 x를 t와 s, y도 역시 ts, z도 ts, k의 ts라고 해서 독립변수를 두 개로 확장을 함으로 해서 이제 종속변수가 역시 세 개가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독립변수가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1변수 함수이든 2변수 함수이든 간에 독립변수에 의해서 종속변수의 값이 결정이 되는데,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1변수 같은 경우는 t와 s로도 역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1변수 함수에서 우리가 매개변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 반지름이 1인 원인 경우에 x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라고 두면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고, 마찬가지 두 개의 독립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형태로서 극좌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변수 함수